여러분 안녕하세요. PPT 콘텐츠 크리에이터 새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PT로 카드뉴스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이번 강의 예제입니다. 총 5개의 이미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카드뉴스 내용 기획하기, 사진과 글꼴 구하기, 파워포인트로 작업해서 내보내기 순서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카드뉴스 내용 기획하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카드뉴스를 구성하면 좋을까요? 먼저 콘텐츠 제목, 그러니까 어떤 카피 문구를 강조할 건가를 정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드뉴스 첫 번째 이미지는 글씨를 되게 독특한 걸 사용하고 굵은 글꼴로 크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첫 번째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서브 카피 문구가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 다음 이미지로 넘길 만한 내용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분께 추천드려요 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한 정보인가 해서 다음 장으로 넘길 수 있게끔 관심을 끄는 거죠.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정보를 세 번째, 네 번째 이미지로 구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미지 개수는 내용 정보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2가지로 잡았는데 첫 번째로는 강사 소개 이미지를 넣고 그 다음에는 강의에 대한 상세 정보를 넣었어요. 그래서 상세 정보들도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도 정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내용을 다 보고 계정을 팔로잉 할 수 있게 유도할 만한 이미지로 구성을 합니다. 보통 다른 카드뉴스들도 보니까 더 많은 정보는 어떤 계정에서 얻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은 방식으로 예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기획이 끝났으니까 사진과 글꼴을 수집을 해봐야겠죠? 제가 자주 언급하는 언스플래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감성 사진이 많아서 배경 사진으로 쓸만한 사진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이트가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문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글쓰기 특강으로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라이팅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울릴 만한 이미지를 여분을 좀 잡고 많이 이제 저장을 해주시고 다음으로는 눈누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가시면 이제 상업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폰트들을 이제 모아놓은 사이트라서 내가 생각한 것과 결이 같은 폰트를 찾아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데 미리 보기에서 써보시고 어떤 글꼴을 쓰면 좋을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좀 예쁘게 디자인된 글꼴을 쓰시는 것도 좋아요. PPT 제작할 때는 이제 보통 고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카드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디자인이 예쁜 글꼴을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더 주목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글꼴 받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화면용 글꼴 받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보통 zip 파일로 제공이 되는데 zip 파일이 이제 다 다운로드가 받아지면 다운로드 받은 폴더를 열어가지고 zip 파일을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폴더의 압축 풀기 클릭을 해주시고 압축이 다 풀어지면은 그 폴더로 들어가셔서 폴더 안에 되게 다양한 형태의 파일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이제 TTF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한 다음에 우측 버튼에서 모든 사용자용으로 설치를 클릭을 해주시면 글꼴 설치가 시작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저 멘트가 떴는데 이제 글꼴 설치 진행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하셔야지 다운받은 글꼴을 이제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실행하셔서 먼저 파일 저장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해서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 슬라이드 크기 변경해 주시고 보통 카드뉴스는 1대1 비율로 만드니까 너비 높이 20cm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최대화 클릭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색조합을 바꿀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블로그 가시면 140개의 컬러 팔레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어울리는 팔레트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저는 133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글꼴 사용자 지정 선택해서 글꼴 변경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색 변경하고 다운받고 귀찮다 하시는 분은 기본 조합도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변경을 해주시고요. 글꼴 사용자 지정 메뉴 가셔서 아까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해피니스 산스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꼴이 지금 많아가지고 조금 로딩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도 필요한 파일만 이제 받아두시고 안 쓰는 거는 이제 좀 지워두시는 게 컴퓨터 작업할 때는 더 좋습니다. 이게 사양이 고사양이 아니면은 폰트 파일이 너무 많으면은 버벅거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장해 주시고 다 마쳤으면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레이아웃 빈 화면 클릭해 주시고요.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언스플래시에서 받은 사진 파일을 불러와서 마우스로 크기를 조율해 주시고요. 배경 이미지를 쓸 거예요. 그리고 자르기 1:1 비율로 잘라주시고 그런 다음에 가운데 배치합니다. 삽입에서 도형에서 사각형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꽉 채워주시고요. 도형 서식에서 윤곽선 없애주시고 도형 채우기에서 검정색으로 색상을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에 도형 서식에서 투명도를 조율해 줄 건데 저는 지금 30%로 바꿨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배경 역할을 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로고를 불러와서 하나 좌측 상단에 배치를 시켜주고요. 이렇게 로고를 박아야 공식 느낌이 들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음책임 글쓰기 특강이라고 제목을 써주시고 글씨를 이제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 하단에다가 선을 하나 삽입을 해서 좀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두께는 6포인트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정명이 새별의 파워포인트니까 새별의 파워포인트라고 썼는데 여러분도 이제 계정 이름 같은 거를 우측 하단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복제를 해서 이제 쓸 거는 남기고 안 쓸 거는 지우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보통 불투명 도형은 또 쓸 거기 때문에 남겨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제가 이제 앞선 설명이랑 조금 다른 게 세 번째 이미지를 먼저 만들었거든요. 그 세 번째 장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먼저 작업을 할 건데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제 밑에 여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이미지는 살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투명 도형은 지웠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이미지가 작업할 때 자꾸 움직이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구독하고 계신 분들, 마이크로소프트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이 메뉴가 있을 텐데 잠금이라는 기능으로 이미지가 움직이지 않게 잠가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삽입에서 이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선택해서 윤곽선 없애주고 저렇게 이제 잡아줬어요. 내용을 넣기 위한 상자를 하나 넣고 그다음 텍스트 상자에서 제목 텍스트는 이제 굵게 해가지고 변경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목이랑 내용이랑 구분을 지어줘야 되니까 사이에 선을 하나 삽입을 했고요. 선 색상은 무채색인 회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건 역할이 내용을 구분하는 게 선의 역할이잖아요. 이럴 때는 색깔을 넣지 않고 회색으로 처리하는 게 더 예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사 소개, 뭐 이력 같은 거 할 때는 블록 포인트가 있는 게 좋으니까 그거를 추가를 해줬고요. 그리고 줄 간격도 바꿔줬어요. 보통 파워포인트 줄 간격이 1.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간을 1.3에서 한 1.6 정도 사이 값에서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 소개 부분은 타이틀 글꼴로 굵은 글꼴로 변경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작업한 거를 이제 슬라이드를 또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쓸만한 것만 남겨놓고 안 쓸 거는 지우면 됩니다. 미리 기획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획을 안 해놨으면은 이런 게 빨리빨리 작업이 안 되겠죠? 자, 앞서 작업한 거랑 마찬가지로 1:1로 잘라주시고요. 근데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아래 이미지가 이제 사진이 강조가 되고 윗부분은 이제 가려줘도 되니까 윗부분에다가 도형을 배치를 하고 내용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분께 추천드려야 해서 어떤 사람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지 내용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획 단계에서 이미 텍스트를 다 정해놓고 작업을 해서 메모장에다가 무슨 내용을 넣을 건지를 이제 저장을 해놓거든요. 지금은 이제 디자인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작업하실 때 기획 단계에서 텍스트도 미리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작업 다 하셨으면 또 이제 슬라이드를 복제를 해서 필요한 것들만 가져옵니다. 네 번째는 상세 정보였죠. 그래서 이제 상세 정보는 텍스트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미지가 강조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불투명 도형을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이제 모서리가 둥근 정사각형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목 부분 써주시고, 도형 크기를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좀 흰색 부분을 넓혀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상세 정보들 들어갈 수 있게끔 내용 채워주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블루 포인트가 필요 없으니까 없애주시고, 그런 다음에 뭐 장소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용을 넣어줘야 되겠죠? 미리 써놓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제 줄 간격을 제가 이제 좀 더 넓혀놨는데, 이게 텍스트를 복사해서 뜨는 경우에는 행간 하나하나 텍스트 상자를 뭐 삽입해서 작업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행간을 좀 넓혀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메모장에 쓴 텍스트를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간을 좀 넓혀주시고, 그런 다음에 얘를 컨트롤 D를 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줄만 맞춰가지고 내용을 채우면 되죠. 맞춤에 가서 똑같은 선상에 오게끔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대신에 내용이니까 본문 글꼴로, 얇은 글꼴로 바꿔주시고 텍스트를 가져옵니다. 미리 써놨죠? 이렇게 텍스트를 쓰시면서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메모장에 텍스트를 써놓고 이렇게 작업하는 게 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양식이 있으면은 내가 이런 내용을 넣으면 되는구나. 이제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은 다음부터는 또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근데 네 번째도 다 완성이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정을 홍보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야죠. 중간에 한번 제가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 안 하고 컴퓨터가 갑자기 멈추고 이러면은 나중에 또 작업을 해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하는 습관 들입시다. 그래서 모아놓은 이미지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강조할 이미지 불러와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키보드에 Shift 키 누르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미지 크게 키워주시고,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정사각형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뒤로 보내주세요. 그런 다음에 텍스트 상자 삽입해서 더 많은 정보는 어떤 계정에서 이런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입력을 해주시고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해주시고, 글씨 색상을 이제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글씨를 이제 끼워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단축키로 글꼴을 크게 빨리빨리 작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 만드는데 한 15분이면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내보내면 됩니다. 다 만들었어요, 벌써.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눌러서 저장할 폴더 지정해 주시고 형식을 PNG로 합니다. 모든 슬라이드 클릭해 주시면 이미지 개별로 하나씩 저장이 될 거예요. 저장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확인하러 갑니다. 바탕화면에 저는 저장을 해놨는데 클릭을 하고 보면 슬라이드별로 저장이 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